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증여세 계산 구조입니다. 증여, 돈 받는 거죠. 재산 받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내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맨 남의 것만 계산해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증여세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 건 다 알고 있고요. 또 인터넷 뒤져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고, 그죠? 직접 한번 계산해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어떻게 증여세가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자, 증여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혹시 누락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번만 써보면 여러분들이 초능력이 생깁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증여를 받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증여세 계산을 해볼 때, 자, 증여재산가액, 지금 당장 주겠다는 재산이겠죠. 그리고 간주 증여재산,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또 추정 지정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15살짜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얘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받았겠죠? 그죠? 그걸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준 것은 다시 합쳐서 계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10년 이내에는 다시 합산한대요. 지금 빨리 증여를 하셔서 10년 후를 다시 기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되는 거, 장애인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하는 거 과세가액 삽입하지 않고요. 채무 있죠? 네,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빼줍니다. 아버지가 5억짜리 상가를 하나 주겠대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도 인생이 풀리는구나. 5억짜리인 줄 알았더니 대출이 4억 5천이.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걸 줬지? 이자 내기 싫어서 그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은 5천만 원. 그렇다는 거죠. 부채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아버지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그 재산 이자 내지 마시고요. 제가 증여받을게요. 증여세 얼마 안 나온답니다. 시세는 5억짜리지만 부채가 끼어있기 때문에 증여세는 얼마 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제가 배우자는 아시겠지만 법률상의 배우자만 말합니다. 6억 빼주는 거죠. 자녀는 3천만 원. 내년부터 5천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요. 미성년자는 1,500인데 2,500으로 오른다고 하고요. 기타 친족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줄 때 감정을 해서 주게 되면 그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난 과세 표준의 10%에서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공제를 잠깐 한번 봐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한테 6억까지 줘도 세금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없거니와 6억까지 가도 세금이 전혀 없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6억까지 가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이것저것 다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증여받았겠거니 경제적 가치가 갖게 있는 것들 합산해서 부채를 빼고 공제를 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 직계 존비속 3천, 5천원까지 오른다고 했죠. 자, 기타 친족이 500, 창업자금은 5억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타 친족이 어디까지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며느리가 딸인가요?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며느리는 세법상 남입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3천만 원 주고 며느리한테도 3천만 원 주면 둘 다 자식 같아서 돈을 줬다고 해서 아들은 세금이 없지만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500만 원 공제받는 사람들은 사위, 며느리, 고모, 삼촌 이런 분들입니다.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만 빼고 2,500만 원 돼서 10% 250만 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돈을 받는 건 좋은데 갑자기 또 세금 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남편은 직계 비속 자녀라고 해서 3천만 원까지 받아도 세금 없는데 며느리한테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세금을 내세요. 이럴 때 이제 느끼는 거죠. 역시 피가 섞이는 거고 안 섞이는 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증여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세법적으로 자산이 가는 증여는 다 합산되고 그 자산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는 빼줍니다. 그리고 관계별로 증여공제가 다 있다. 증여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